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감세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해준 건데요. 우리 양시장도 이러한 훈풍을 타고 양시장 모두 지금 빨갛게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또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변동성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익 런과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QR코드가 가까워졌네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한번 켜보시고요. 여기 하단 QR코드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한번 떠나보시죠.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그럼 얼마나 수익이 잘 나길래 지름길이냐고 하느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저희가 방송 공약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케미칼 그리고 범한 퓨얼셀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2주 전에 또 안겨다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그린 케미칼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그 전날에 노란 톡방 안에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에 2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55.6%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저희가 생방송 공약주들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노란톡 공약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청담글로벌, 그리고 휴마시스는 정말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금요일 시장에 바로 청산을 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받냐면요. 21.8%라는 수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 공약을 드린 그 당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니까 가능한 어떤 이런 타이밍, 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10%라는 수익을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하단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입장을 하셔야지만 매수가, 매도가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시점에 공략을 해드렸고 딱 하루 보유를 하고 10%라는 수익을 실질적으로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휴마시스가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 라인까지도 금요일 날 바로 청산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휴마시스는 저희가 목요일 시장에 공략을 해드렸고 그 목요일 당일날 시간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종목을 금요일에 공략을 해드렸다면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없었겠죠. 제가 목요일 시장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0%가 넘는 수익을 딱 하루 만에 달성을 시켜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타점을 또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레드 전문가님을 꼭 만나보셔야겠죠. 저희 레드 전문가님을 만나보시려면요.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달콤한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들도 보시면요. 21.30% 수익 봤다. 19%의 수익을 봤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었죠. 힘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진정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후기까지 또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이런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보시더라도 목요일 시장에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갭 상승 띄우면서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고요. 제 레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 어떤 전문가일까요? 여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하루 만에 달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공략주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을 하셔서 한번 이런 수익을 챙겨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50분 동안만 일부 방송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입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가 이제 또 화제가 났었죠. 지난 주말에 뜨겁게 달궜던 화제가 바로 카카오 화제였는데요. 카카오는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먹통이었던 게 바로 카카오 택시였죠. 이 카카오 택시가 계속해서 먹통이 되면서 택시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오늘 그 종목을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수익런 2부에서도 수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달려가 주실 저희 레드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 아가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초면이지만 잘 지내시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떤 시장입니까? 반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하지만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동안 금리 수혜주가 계속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미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영국에서 관세에 대한 철폐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 부분까지 호재가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 증시가 반등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시장의 우려감에 기준금리 그다음에 CPI 예상하에 뭐 그 우려감에 계속 시장이 하락이 되었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거고 어제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경제방송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식할 자격도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 단순히 미증시가 상승해가지고 그냥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거다. 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거다. 뭐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상승보다는 시장의 악재에 먼저 대비해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은행들은 실적이 제대로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또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거는 테마성이 강한 거고 핵지 테마에 강한 겁니다. 당연히 은행주들은 어제 미 증시에서 뱅크 아메리카 뭐 말 그대로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만 해도 미국 자체 내에서 4.5%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3연속으로 계속 기준금리 올렸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이든 말 그대로 기관이든 뭐 말 그대로 외국인들 다른 유럽의 외국인들이든 계속 은행에다가 적금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제 미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의 실적에 맞춰가지고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장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제 미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은행주들은 당연히 실적이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되는 거하고 이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국내 증시는 솔직히 앞으로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희망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객관적인 얘기만 하는 전문가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월 때까지는 지수는 항상 하락할 겁니다. 왜? 계속 환율이 낮춰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들어온다고 한들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 더 남아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원자재 값들은 내년 초반에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떨어지면은 그 우려감에 또 하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는 환율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상승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지키는 게 성공하는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은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상승 중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코스피가 지금 갭상승 중이에요. 네. 코스닥도 갭상승 중이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코스닥은 갭상승이 되고 네. 지수가 하락될 때는 코스닥이 갭하락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뭐 세트리온이 20% 이상 올라갑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는 갭하락, 갭상승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썩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코스피죠. 왜냐하면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투심이 개선이 되고 여기 맞춰서 또 기관이 들어와야 또 이게 지수가 상승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보고 계십니까?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수는 상승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상승이 아닙니다. 몸통이 떨어지고 있어. 몸통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몸통이 삼성전자가 몸통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몸통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상승한다? 이거는 돈을 꾸역꾸역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기관들이 그냥 돈을 올리는 겁니다. 돈을 올려놓고 투심으로 좋게 지수를 좋게 보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물량은 주식은 누가 사고 누가 팔아야 그게 팔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투심을 개선을 시켜주고 여기에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게 강하게 혼조세로 보이고 있고 변동성이 심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올라가는 거 잡더라도 운이 좋으면은 상한가나 20% 이상까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5번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5번이 다 성공할지 아니면 5번 중에 한 번 성공해도 4번은 계좌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투심을 개선시키면서 그 물량은 향후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미 증시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영향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반반 매수세라고 얘기할게요.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 예상하면 뭐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은행주들이 상승한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얘네들이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주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 증시 후풍은 국내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만약에 미 증시에 좋은 호재가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이 왔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갭 상승해야죠. 코스피 3% 가고 코스닥도 3% 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B12시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월까지 기준금리 12월까지는 무조건 가치성 투자, 투자성 가치 그리고 본인 개별 종목들의 종목이 물려 있다고 부분 매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종목이 물렸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물린 거에 부분 매수는 뭐 계속 떠주면 부분 매수, 바닥이면 부분 매수, 그놈의 바닥 찾다가 부분 매수 해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 물타기 얼마나 하신 겁니까?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물타기 했기 때문에 더 낙폭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낙폭이 5번, 6번 있으면 지수 상승은 1번, 2번이니까요. 그 1번, 2번에 초점 맞추려고 그렇게 부분 매수 하십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몇십 번, 몇백 번이에요. 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죠. 경험을 해봐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잘 원칙을 지켜왔고 부분 매수 안 하시면서 피해를 줄이시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부분 매수 해서 여러분들 감당할 자신 있어요? 감당할 자신 없을 겁니다. 12월 달에 미국에서 연준회의가 있기 전에 기준금리 연준회의가 있기 전에 매파적인 발언이 뭡니까? 금리가 계속 올려야 한다. CPI가 계속 예상보다 상회가 되고 있으니 CPI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 이 매파적인 발언이 더 지수를 녹일 수가 있다고요. 기준금리 그 결정날에 지수가 하락되는 것보다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전에 연준회의에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주식은 뭐다? 가일대예요. 가일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주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 리드코프,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SCI 평가정보 이 4개 종목만 잘 공략하고 잘 타점만 맞춰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품절주, 주거사, 양지사, 양지사. 그 양지사는 나는 인생 한 방이야. 나는 영혼 본색이 나오는 주윤바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양지사 사셔도 돼요. 자, 하지만 그렇게 전략 없는 투자를 하면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거죠. 푸틴보다도 더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저는 향후 더 하락될 요소가 있고 아직 바닥은 절대 아니고 바닥에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1일째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자, 오늘 추이를 봐야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나운서님도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예요. 네. 그렇죠? 1,400원대고 환율이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감.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심 개선을 시켜주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받아내야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뺐어요. 1,400원이 가기 전까지. 빼고 일단 또 얘네들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심을 일으켜주고 환율이 어차피 향후 더 상승할 것이다. 그 예상하에 매수 넣어주고 그 물량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또 이게 물량을 눈속임이다. 뺏기는 네. 겁니다. 물량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환율이 1,400원일 때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는 잠깐 상승하더라도 이제까지 지수 한 번 상승해도 하락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걸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말 그대로 1,436원대예요. 1,436원대이고 말 그대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실적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그다음에 뭐 아마존
여러 가지 시적 발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시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미 증시가 영향이 가고 이 영향 그대로 다음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는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쪽으로 만약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렇게 예상이 나오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상승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계속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는 그게 관건이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차피 환율 상승 시는 삼성이 최저가가 되고 환율이 하락될 때는 삼성이 올라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환율 상승 시 삼성은 최저가로 갈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환율 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2분기, 3분기 물가 반영이 이제 내년 초반까지는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외인들 투자 이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까지 환율은 1,540원 아니면 1,58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연어야 합니다. 확정적 요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항상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1,540원 안 오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율이 1,540원까지 올라가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서 원자재가 해소가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그때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바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 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환율 하락 시 삼성은 최고가로 예전에 네. 한번 기록을 달성한 적이 있고 환율 하락 시 말 그대로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지키시고 손가락을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지켜드릴 테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이 부분이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짝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노란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이 되시나요? 저요? 지금 이게 방송인데 어떻게 노란톡 만드니까? 지금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것을 제가 전문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란톡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QR코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쁘게 찍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시장 상황, 또 휴마시스 자랑 한번 해봐야 아유, 되죠. 듣겠네요. 네.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은. 네. 참. 전문가님 어깨 뽕 좀 이렇게 딱 하시고.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어깨뽕이 올라갔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방송은 되게 정서되어 있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부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방송만큼 진실성 있는 방송은 없습니다. 이전에 저 레드 전문가도 C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종목을 15번은 냈고 그 15번 과정 속에서 종목이 현재 저는 2번 손절을 했고 지금 현재 현대약품이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러시아가 휴전을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하지만 그 휴전 요청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동안 납폭이 되었다가 현대약품이 마이너스 13%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약품은 부분 매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분 매수를 하면은 어차피 지수에 의해 가지고 또 푸틴 대통령이 또 급해가지고 휴전 요청하면은 방사능 섹터의 현대약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대약품은 치매 관련주로도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탈모로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목을 계속 검토를 하다가 휴마시스를 저는 목요일 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선 진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말 그대로 주총이 열리고 그 주총에서 개인 주주들 그다음에 대주주 회사 대표하고 표 대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식 반영성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그 주가 반영성을 올리느냐 휴마시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이 종목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토마토 독감 바이러스하고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으로 계속 검토를 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휴마시스가 만약에 제 예상하고 다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믿을 건 실적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 진단키트만큼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없거든요. 물리더라도 진단키트만큼 실적이 괜찮은 건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테마 때문에 휴마시스가 계속 올라갔다가 한번 바닥권이고 상승분에서 타점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21% 수익 먹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처럼 최고가 계산해가지고 30% 들었습니다. 25%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목표가까지 찍어가지고 휴마시스 21% 수익을 창출했고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자랑을 하면은 저도 다른 노란톡 방송 전문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색안경 낀 것처럼 보일까봐 오늘 좀 자전을 하고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드립니다. 매수가 매도까지 다 드리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추천 당일 시간 외 상한가도 직행이 됐고요. 목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로 10% 이상 올라갔죠. 그럼 정확한 타점을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다음날 우리는 휴마시스가 솔직히 저도 상한가까지는 갈 줄은 예상은 못했어요. 하지만 10시 반에 모여야 10시 반까지는 목표가 이 정도 잡자. 그리고 11시 반에 목표가 이 정도 잡자. 그리고 12시 반에 목표가 잡자. 이렇게 하다가 팍! 21%까지 수익 창출한 겁니다. 비록 상한가는 먹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재수없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없더라도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급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앞으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재밌게 해보자고요. 주식 수익만 나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하다 보면 수익 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목요일날 휴마시스를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날은 코스피도 1% 넘게죠.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정확한 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가 장을 마감하고 시간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금요일 날 21.8%라는 수익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청산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만 가능한 정확한 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으로 나도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요. 상한가로 직행하는 저희 시간에 상한가로 직행했던 휴마시스 같은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공략주들도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시려면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공략을 드리는 종목을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좀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노란 톡이 안 돼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정말 제가 카카오가 안 돼요 지금. 정말 답답하네요. 네. 지금도 안 됩니까? 네, 저 지금 안 돼요. 네. 큰일 났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아유, 지금 또 카카오가 안 됩니까? 네. 이 큰일 났네요. 이게 통신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오기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으로 차익이 나올 수 그쵸?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속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고 이 종목을 갖고 왔으니 네.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아나운서님 100만 원 준비하세요. 네, 준비해야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카카오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반사 이익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토요일부터 밤 SKC 판교 쪽에서 불이 나면서 데이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톡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뭐
채팅만 마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카카오에서 모든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모비니터라든지 말 그대로 은행 송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화재로 인해서 하루 동안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말 그대로 피해액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말에도 업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각 노란톡으로 계속 이렇게 업무를 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나게 현재 계속 피해액이 계속 생기고 있고 카카오의 독과점 말 그대로 카카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서비스든 간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번처럼 큰 화재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화재가 발생 시에는 이 독과점을 계속 갖고 가는 이상 말 그대로 계속 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시장 그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관련주보다는 말 그대로 카카오 관련주 뭐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카카오 그 뭐 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은행, 뭐 카카오 게임 떠졌으니까 그거 사세요 이렇게 하고 이 종목들을 갖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카카오의 독점을 막기 위한 또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진 않더라도 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으로 테마주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카카오톡의 반사 이익입니다. 반사 이익이고요. 반사 이익 말 그대로 어제 예드 전문가님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링크 제니시스 이 관련주도 다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딱 한 마디만 들어. 두 마디, 세 마디는 네 마디는 안 들어. 그 좀 잘 들으세요. 데이터 화재 관련주가 어제 상승한 거예요. 데이터 솔루션이나 링크 제니시스나 줌인터넷이나 다 말 그대로 데이터 화재 관련주로 상승한 거지. 말 그대로 반사 이익 관련주들은 상승되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사 이익이 말 그대로 어떤 해당 종목이 악재가 터졌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타결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반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사 이익이 주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모비니터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비니터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모비니터 말 그대로 뭡니까? 카카오에 맞는 그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주입니다. 서비스 전체 관련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버스,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렌터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전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대로 승용차들 모든 운송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게 모비니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택시까지 타고요. 근데 저번처럼 카카오가 만약에 또 데이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 시에는 말 그대로 카카오 모비니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비니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반사 이익에 어떤 관련주가 가겠습니까? 동종 타사하고 비슷한 관련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였죠. 주말간의 도발 악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그다음에 줌인터넷 이 세 개가 강세로 보이면서 XM 나무기수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전자 인증도 어제 상가가 나왔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카카오 데이터 화재 관련주고요. 반사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갖고 온 거는 반사 이익이고 이 종목은 데이터 화재 관련주니까 데이터 솔루션인가? 링크 제니시스인가? 줌인터넷인가? 그렇게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가 갖고 온 반사 이익 종목은 어떤 형태일까요? 자, 정부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시작이 돼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 아나운서님, 네. 플랫폼 규제가 시작이 되면 또 IT 관련주들이 또 하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네.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규제의 플랫폼을 한다고 하면은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몇 동종 가지가 떠오르는데, 업체들이 네. 있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택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비니터는.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또 그렇죠. 택시가 수단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택시 기사분들이 아이고 이거 왜 콜이 안 잡혀?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카카오 화재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 하루 일당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이 이 카카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기사님들의 92.8%로 독과점 형태라고 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 택시로 콜을 받고 있는데 주말에 못 해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보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라인이나 근데 텔레그램은 가탄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 도점을 하면 네. 안 된다. 카카오 그룹에 도점을 하면 안 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플랫폼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사실 플랫폼 규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미리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비니터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모비니터 관련주 갖고 왔으면서 앞으로도 카카오톡의 올 부분에 대해서 뭐 10년 만에 한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정부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에 대해서 움직이면은 모비니터에 대한 반사 이익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미리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주 입맛이 엄청나게 좋으실 겁니다. 구미가 당기는 종목인가요? 구미가 엄청 네. 당기죠. 자, 이 종목은 저도 말 그대로 계속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최저에서 계속 올라가 줬어요. 올라가 주다가 이제 여기서 상승 곡선을 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상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상 만약에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횡보 형식으로 또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멘텀이 많기 때문이죠. 테마 세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드릴 거고요. 자, 차트 보이십니까? 그 얼마나 이뻐요. 아이 이쁘다. 그 이제까지 파란색 한 수십 우상향 개 이렇게 되다가 추세인가요? 괜찮죠? 네. 그 안원 선생님 그 얼마 있어요? 저 100만 원 준비해뒀죠. 100만 원 또 준비했어요? 휴마시스를 이을 종목일까요? 네. 와 지금 앞으로 올라가는 나와주시- 거예요? 네네네. 올라가고 오늘 있네? 시장에서도 네, 상승 흐름. 아. 지금 또 방송 바로 끝나고 또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야, 계단 현식으로 올라간다. 네. 계단 현식으로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거에 우리는 이제 좀 빠지면은 네. 그게 또 들어가면 된다. 또 정확하셨네요. 그렇죠. 또 방송에서. 봐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어제 저는 차익 매물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반세이익 관련주들은 오늘 테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고 어제 노란톡방에서 반세이익에 대한 종목들 다 알려졌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해서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시장이 상승해도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거나 하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세 이익으로 올라갈 명분이 있다는 거지. 정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테마도 있어. 라인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카카오의 반세 이익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테마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말 그대로 라인이나 텔레그램 쪽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량으로 옮겨졌다 하면은 카카오의 반세 이익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테마예요. 어쩔 수 없는 테마 현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기대감을 주가가 오르는 게 우리 국내 증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못생긴 얼굴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비니터의 반사 이익입니다. 뭐 모비니터하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유 저 빨간색 입은 사람이 말 그대로 택시 관련주인가? 아유 아니면 오토바이 관련주인가? 아니면 뭐 킥보드 관련주인가? 에휴 제가 뭐 그런 종목 갖고 왔으면 이 방송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카카오 모비니터에서는 뭘 운영합니까? 말 그대로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카카오 킥보드, 그 다음에 카카오 렌터카, 말 그대로 카카오 서비스가 문어발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번에 데이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반세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여기하고 같은 동종 타사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가 되면은 동종 타사 업체들이 반세 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모비니터, 택시나 킥보드나 말 그대로 렌터카 쪽이 말 그대로 플랫폼 규제가 정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반사 이익으로 동종 타사 업체들이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동종 타사 업체들이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가져온 종목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트도 보셨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반사이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카카오가 화제가 나면서 이제 카카오 택시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렌탈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대리도 부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을 또 다른 업체에서 또 똑같이 만들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 카카오 화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거기에 더해져서요. 이제 국토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심야 택시 난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저녁에 되면 택시를 잡기 상당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탓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타사죠. 이 타사가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너무나도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독과점 형태를 조금 좀 막겠다, 정책적으로 막을 것이고 이제 타사들을 조금 살리겠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화제도 났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카카오가 독과점으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타사 업체를 조금 띄워주겠다, 정책적으로 완화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 받아가셔야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휴마시스도 정확한 타점에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딱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다 있겠죠. 이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종목 방송 끝나고 장중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5% 이상 상승 중인데 이 종목이 테마로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신뢰는 일단 카카오 쪽에서는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딱 한 번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서비스가 오류가 걸릴 수가 있냐? 그 하에 신뢰가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점유율의 최대 수혜주가 카카오 모비니터인데 이 카카오 모비니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는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카카오페이 서비스 오류 대체요. 관심 종목은 테마성으로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요 독과점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상승할 수가 있고 카카오 추후에 모비니터요 반사 이익이 돼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카세어디 업체이고요. 전기자전거 1에코에 대한 운영사 나이트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래요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규제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택시뿐만 아니죠. 대리기사 운전 서비스도 역시나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카카오를 규제를 하고 이제 타사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의 규제가 지금 시점에는 좀 돼 있는 거를 풀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님들이 지금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택시를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아닌
지금 또 다른 플랫폼 업체를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가져왔으니까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서둘러서 켜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또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카카오 화제로 인해서 이 카카오 택시라든지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플랫폼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심야 택시난을 완화를 하면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온 이 종목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서둘러서 지금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정확한 타점으로 또 정확한 종목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또 찾아뵐 테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